지구에서 약 124광년 떨어져 있는 외계 행성 K218b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곳에는 정말 외계 생명체가 있는 걸까?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바로 알아봅시다. 자, 먼저 행성 K218b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K218b는 지구에서 사자자리 방향으로 약 124광년 거리, 이 행성은 태양보다 작고 차가운 적색외성 K218을 약 23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33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행성 K218b의 반지름은 지구의 2.6배, 질량은 8배나 됩니다. 지구보다는 그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거죠. 이 행성의 독특한 점은 지구처럼 완전 암석형 행성도 아니고 목성처럼 완전히 가스형 행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암석형 행성과 가스형 행성, 그 중간 유형에 있는 행성이죠. 태양계에는 없는 독특하고 애매한 유형이에요. 이 K218b는 2015년 케플러 우주망원경으로 처음 발견됐어요. 그리고 2019년 9월 UCL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이 행성을 분석했는데요. 분석 결과 K218b의 대기 중 최대 50% 정도가 수증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게다가 K218b는 모항성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딱 좋은 거리, 생명 거주 가능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 그러니까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점쳐지고 있죠. 이 액체 상태의 물은 생명체 존재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만약에 이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웠다면 물은 증발해버렸을 거고, 또 너무 멀었다면 얼어붙었을 텐데 운이 정말 좋은 거죠. K218b의 중력은 지구의 약 1.18배, 엔간한 지구 생명체들은 저 행성으로 이사를 가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예요. 추정 표면 온도는 0도에서 40도 사이, 완전 살기 좋은 환경이죠. 과학자들은 이런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K218b가 수소, 풍부한 대기, 광대한 바다를 품고 있는 하이시언 행성으로 분류했어요. 이 하이시언은 수소하고 바다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수소가 풍부한 대기, 액체 상태의 물이 공존하는 행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형 행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성 모델이죠. 지구하고는 환경이 분명히 다르지만 과학자들은 이 행성에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죠. 2023년 연구진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관측 장비로 K218b를 관측했습니다. 이때 연구진들은 수증기와 함께 이산화탄소, 메탄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 입장에서 초럭키인 거예요. 수증기, 이산화탄소에 메탄까지 함께 발견됐다는 건 생명체 존재 확률이 아주 높다는 뜻이거든요. 자, 먼저 지구에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자. 지구에서 동물, 식물, 미생물은 호흡 과정에서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또 생물이 죽어서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는 생명 활동 때문이 아니더라도 생겨나요. 화산 활동으로 지구 내부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고 암석이 풍화돼서 탄산염암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시기죠. 또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는 생명의 활동, 비생명 활동, 인간의 활동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겨나요. 메탄은 어떨까요? 지구에서 메탄은 거의 대부분 생명의 활동으로 생겨납니다.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 양, 염소 같은 반추동물들이 먹이를 소화할 때 논이나 밭에서도 메탄이 나옵니다. 물론 화산가스나 지각 속의 화학반응 같은 생명의 기원이 아닌 메탄도 아주 소량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아주 적어요. 자, 그래서 외계 행성에서 메탄이 나왔다는 건 야, 이거 웬만하면 생명의 활동 때문 아니야? 하고 과학자들이 설레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산화탄소까지 메탄하고 같이 있다? 생명체 존재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지구에서 메탄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외선이나 OH 라디칼 같은 산화제 때문에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 대기에서 메탄의 평균 수명은 약 10년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메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메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즉 메탄이 지금도 생성되고 있다는 신호죠. 물론 화산 활동이나 암석 반응 같은 비생물학적 과정으로도 메탄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메탄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어떤 외계 행성에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일정한 비율로 공존하고 있다면
특히 메탄이 눈에 띄게 많다면 이것은 단순한 화산 활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K218b의 경우에는 대기 중 1%가 이산화탄소, 또 1%가 메탄인 것으로 관측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K218b에 생명 활동이 개입됐을 가능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구진들은 K218b에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관측을 해냈어요. 이 행성에서 DMS 그리고 DMDS 신호를 포착해낸 겁니다. DMS에다가 DMDS까지? 이거 진짜 외계 생명체가 있는 거 아니야? 과학계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DMS 또 DMDS가 뭐길래 과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난리인 걸까? 지구에서 이 두 가지 물질은 오직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생명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죠. 지구 전체 DMS의 약 90% 이상은 바닷속의 해양 플랑크톤이 만들어냅니다. 그 양은 연간 17.2테라그램의 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1년 동안 수천만 톤의 DMS가 대기로 방출되는 거예요. 육지에서도 DMS가 나오긴 합니다. 습지식물, 토양 미생물, 곰팡이 같은 녀석들이 DMS를 만들거든요. 특히 염습지 같은 곳에서는 국지적으로 농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지 생물들이 만드는 DMS의 비율은 10% 미만, 바다에 비하자면 정말 미미한 양이죠. 자, 이렇게 DMS는 지구에서는 오직 생명의 활동으로만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학자들이 K218b에서 DMS 신호를 관측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구에서 DMS는 오직 생명의 활동으로만 나오잖아. 그렇다면 K218b에서 DMS가 나온다는 건 혹시 생명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물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생물학적 현상 때문에 DMS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자연적으로 DMS가 만들어지는 건 절대 불가능이라고?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K218b의 환경은 지구하고는 정말 다를 겁니다. 이 행성은 거대한 해양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대기 성분도 지구하고는 전혀 다른 조합일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광화학 반응이나 우리가 실험실에서 한 번도 구현해보지 못한 화학적 경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과학계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구하고는 전혀 다른 외계 행성의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비생물학적 경로로 DMS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을까?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거죠. DMS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세포 안에 DMSP라는 화합물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의 변화 등등으로 플랑크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 이 DMSP가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DMS로 변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방출된 DMS는 바다나 토양에 있던 세균들이 분해하고 대기 중에서 산화 반응을 거쳐서 DMDS 같은 물질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땅이나 바다에서 죽은 유기물이 썩을 때 박테리아가 유황이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할 때 DMS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DMS는 황원자 하나에 메틸기 2개가 결합한 단순한 유기분자예요. 황 특유의 냄새 때문에 DMS는 썩은 양파, 썩은 양배추 같은 악취를 내면서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고 하죠. 이게 냄새는 별로지만 우리 지구의 기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DMS가 태양광하고 반응하면 대기 중에서 에어로졸을 만들고 이 에어로졸은 구름의 씨앗이 돼서 구름의 양을 증가시키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표의 온도를 낮춘다고 해요. 이렇게 DMS는 지구의 기후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 거죠. 연구진은 K218b의 대기에서 지구보다 수천 배 높은 농도의 DMS 가능 신호를 포착했다고 해요. 지구에서 DMS는 공기분자 10억 분의 1개 수준으로 있다고 해요. 그런데 K218b는 공기분자 100만 분의 10개 수준의 농도라고 하죠. 지구보다 DMS가 훨씬 많은 거예요. 지구에서 DMS의 대기 중 평균 수명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말은 지구에서 DMS가 꾸준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농도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K218b의 DMS 농도를 보건대 지금도 꾸준히 이 행성의 DMS가 공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래서 K218b에서 생명의 활동 때문에 DMS가 만들어지는 거라면 지구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박테리아, 해양 플랑크톤들이 외계 행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케임브리지대 니쿠 마두수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바다에 생명이 가득할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렇게 상상하기도 해요. 외계행성에서 DMS가 다량 발견됐다면 이 DMS가 외계행성의 기후, 온도를 조절하고 구름도 만들어서 행성을 안정화시키고 이 환경은 더 많은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신기하고 독특한 생명들이 살아갈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 K218b에는 바다도 있고 대기 중인 수증기에 생명체 활동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있고 DMS 농도까지 지구의 수천 배나 됩니다. 이 정도면은 K218b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면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자신감 있게 발표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학자들은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스위스 베른데의 노라 헨리 박사팀은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탐사선이 생명이 없는 해성 67P에서 DMS를 검출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 콜로라도대의 엘리너 브라운 박사는 초기 지구 대기를 모사한 실험에서 미생물 없이도 DMS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사례 모두는 생명체가 없어도 DMS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예요. 즉, DMS의 존재가 반드시 생명의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남아있어요. 연구진은 이번 DMS 신호가 3시그마 수준, 즉 단순한 우연일 확률이 약 0.3% 정도 된다고 해요. 비유하자면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계속 앞면만 나올 확률하고 비슷한 확률이에요. 반대로 보자면은 우연이 아닐 확률이 99.7%나 되는 건데, 과학계는 이 정도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과학적 발견으로 공식 인정받으려면 5시그마 수준을 맞춰야 돼요. 우연일 확률이 350만 분의 1. 그러니까 동전을 20번 던졌을 때 계속해서 앞면만 나올 확률하고 비슷한 확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구진들은 앞으로 추가 관측을 통해서 5시그마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연구진들은 K218b를 두고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추가 분광을 관측하고 다른 파장대에서 DMS의 존재와 농도를 재확인하고 다른 생명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가스를 탐색한다고 합니다. 또 행성 대기의 광화학 반응을 모델링하고 행성의 대기를 시뮬레이션하고 DMS가 비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경로도 철저히 검증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교차 분석한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겠죠. K218b에는 정말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그곳에서 찾아낸 DMS는 정말로 생명체의 흔적일까? 이것들은 모두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측과 검증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